당신 아들 지금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낯선 전화 한 통이 새벽의 정적을 찢었다. 군 복무 중인 아들이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 그리고 그 어머니는 부대로 달려간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건 조롱과 무시뿐이었다. 민간인이 뭘 아시겠어요? 그냥 돌아가시죠.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바뀐다.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대한민국 최초의 사성 여성 장군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날 이후 그 부대는 완전히 무너졌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작은 마을, 아침 햇살이 골목길을 따라 스며들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의 재래시장에는 벌써부터 상인들의 구수한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김치 담그러 온 아주머니들, 생선 가게 앞에서 흥정하는 할머니들, 그 사이를 비집고 걸어가는 이정화의 뒷모습은 유난히 꼿꼿했습니다. 이 배추 얼마예요? 정화는 채소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상인 아주머니는 정화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정화 씨. 오늘 것은 아주 싱싱해요. 한 포기에 3,000원. 그럼 5포기 주세요. 정화는 지갑을 꺼내며 돈을 건넸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상인 아주머니는 배추를 비닐봉지에 담으면서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잘 지내시죠? 군대 간 지 벌써 반년 됐다면서요? 네,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정화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도윤에게서 연락이 온 지는 꽤 되었습니다. 한 달 전쯤 받은 짧은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그때도 도윤은 엄마 나 괜찮아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던 것이 신경 쓰였지만 정화는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힘들고 외롭고 버텨내야 하는 곳이니까요. 정화는 무거운 봉지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자 오래된 단층 집이 보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작은 마당에는 화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정화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조국은 너희의 희생을 기억할 것이다라는 문구 아래 젊은 시절 정화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정화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그 액자 속 여자가 대한민국 첫 여성 사성 장군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부엌으로 가서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배추 잎을 헹구면서 문득 도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도윤은 친구들과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먼저 때려도 맞고만 있던 아이였습니다. 정화는 그때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왜 맞고만 있니? 너도 때려야지. 엄마 때리면 그 친구도 아플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정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너무 착해서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렇게 순하기만 하면 어떡하나 정화는 늘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배추를 다 씻고 나서 정화는 거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자 편지지와 봉투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펜을 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엄마야.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구나. 내가 좋아하던 개나리꽃도 피었어. 집 앞 골목길에 노랗게 피어서 엄마가 사진 찍어뒀어. 저녁하면 보여줄게. 거기는 어때? 밥은 잘 먹고 있니? 훈련 많이 힘들지? 엄마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편지 받으면 답장 꼭 써라. 사랑한다,
우리 아들. 정화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표를 붙인 뒤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내일 아침 우체국에 가서 붙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화는 밥을 먹으면서 뉴스를 듣다가 문득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도윤이 있었다면 지금쯤 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거실로 나와서 과자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시간이었습니다. 빈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정화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정말 괜찮은 걸까요? 혹시 힘든 일은 없을까요?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곧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늦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정화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휴대전화 화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정화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흐느끼고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아, 너 괜찮니? 무슨 일이야? 엄마, 나 맞았어. 정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 누가 때렸어? 지금 어디야? 엄마, 미안해. 내가. 도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뒤에서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전화 끊어. 당장. 엄마, 미안.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화는 멍하니 휴대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맞았다고요? 도윤이 맞았다고요? 누가 감히 내 아들을 때렸단 말입니까? 정화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정화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당장 부대로 간다. 새벽 5시 정화는 이미 옷을 챙겨 입고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도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화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간다. 정화는 가방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 정화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첫 차를 타고 시외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부대가 있는 지역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아침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정화는 가방에서 도윤의 입영 통지서를 꺼냈습니다. 부대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2시간을 달려 부대 근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정화는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부대 정문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택시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길 양옆으로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저 멀리 철조망과 초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서 세워주세요. 정화는 택시에서 내려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부대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침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아서 주변이 뿌옇게 흐렸습니다. 정문 앞에는 초소가 있었고 젊은 병사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정화는 초소 앞에 섰습니다. 병사는 정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면회 오셨습니까? 네, 제 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면회 시간은 오후 2시부터입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정화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제 아들이 폭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하, 훈련병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군대가 힘들다고 집에 전화해서 부모님 걱정시키는 경우 많습니다. 정화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제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확인이라도 하고 싶으니 들여보내주십시오. 규정상 안 됩니다. 면회 시간에 다시 오십시오. 정화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화를 내면 상황이 더 꼬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휘관님을 만나게 해주시겠습니까? 병사는 피식 웃었습니다. 지휘관님은 바쁘십니다. 일반 민간인께서는 함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민간인. 그 단어가 정화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화는 한때 수백 명의 병사를 지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방부대에서 작전을 지휘하고 국방부 회의실에서 국가안보를 논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정화는 그저 한 아들의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아무 권한도 없는 초라한 민간인이었습니다. 정화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제발 들여보내 주십시오. 안 된다니까요? 귀찮게 하지 마시고 돌아가십시오. 병사의 목소리는 점점 짜증 섞인 말투로 변했습니다. 정화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정화는 돌아서서 정문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면회 시간까지라도 기다려서 도윤을 만나야 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고 날씨는 점점 더워졌습니다. 정화는 벤치에 앉아 부대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군용 차량이 들어가고 병사들이 오갔습니다. 정화는 그들을 하나하나 지켜보았습니다. 혹시 도윤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오후 1시쯤 되었을까요? 정화는 배가 고팠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부대 정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병사들이 나왔습니다. 훈련복을 입은 이등병들이었습니다. 정화는 벌떡 일어나 그들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정화는 다시 초소로 갔습니다. 아까와 다른 병사가 서 있었습니다. 면회 신청합니다. 신분증 주십시오. 정화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병사는 면회 신청서를 내밀었고 정화는 빠르게 작성했습니다. 면회자 이름칸에 김도윤이라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병사는 전화기를 드러내 선으로 어디론가 연락했습니다. 정화는 초조하게 서 있었습니다. 몇 분 후 병사가 말했습니다. 행정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십시오. 정화는 병사를 따라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정화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생활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훈련장 쪽에서는 구령 소리가 들렸습니다. 행정실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병사는 문을 열어주었고 정화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한 사무실 앞에 멈췄습니다. 문패에는 중대 행정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병사는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는 중사 계급장을 단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정화를 보더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윤 이등병 어머니시죠? 네, 맞습니다.
앉으십시오. 정화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중사는 서류 몇 장을 펼쳐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도윤 이등병이 최근에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화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사고요? 무슨 사고입니까? 훈련 중에 동기들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참이 약간의 지도를 한 것입니다. 지도요? 정화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 군대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 아들 얼굴이 부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지도입니까? 중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좀 세게 지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원래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정화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제 아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훈련 중이라 어렵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내일쯤 시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정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게 해주십시오. 중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규정이 있습니다. 함부로 훈련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중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이 폭행당했습니다. 이건 지도가 아닙니다. 중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정화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줌마 진짜 깐깐하네. 완전 꼰대 스타일이야. 정화는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정문을 나와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화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반드시 너를 구해낸다. 정화는 부대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잘 곳이 필요했습니다. 방 안은 좁았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밖으로 부대 쪽 산이 보였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 도윤이 있었습니다. 정화는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화면에 박성준 대령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정화의 군 시절 동기였습니다. 함께 훈련받고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화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성준아, 나야. 정화야. 전화 너머로 놀라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정화 선배님? 세상에 얼마만입니까? 어떻게 연락하셨어요? 급한 일이 생겼어. 도움이 필요해. 박성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정화는 지난 이틀간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도윤의 전화, 부대 방문, 그리고 중사와의 면담까지. 박성준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게, 선배님, 요즘 군대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런 일이 있군요. 성준아, 국방부 인사기록망 아직 열려있지?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배님, 설마 복귀하실 건 아니시죠? 복귀는 아니야. 하지만 내 아들을 지켜야 해. 정당한 방법으로. 박성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배님 신분이면 여전히 접근 권한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함부로 움직이시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알고 있어.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어.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돕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화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기계였지만 아직 작동했습니다. 전원을 켜고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내부망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떴습니다. 정화는 자신의 군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접속 거부.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퇴역한 지 오래되어 권한이 만료되었을 것입니다. 정화는 다시 박성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성준아, 접속이 안 돼. 권한을 다시 열어줄 수 있겠어? 지금 바로는 어렵습니다. 내일 아침에 인사과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고마워. 정화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화는 다시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도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정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새벽 3시쯤 되었을까요? 정화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다시 부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부대장을 만나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8시였습니다. 초소에는 새로운 병사가 서 있었습니다. 정화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대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 아들이 이 부대 소속인데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대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대장님은 아무나 만날 수 없습니다. 먼저 행정실을 통해 면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어제 이미 행정실에 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규정이 있습니다. 정화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병사는 전화기를 들어 어디론가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병사가 말했습니다. 행정실에서 담당자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10분쯤 지나자 어제 만났던 중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정화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또 오셨습니까? 제 아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대장님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습니까? 절차가 있습니다. 그럼 절차가 뭡니까? 알려주십시오. 중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면담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럼 검토 후에 연락드립니다. 언제 연락 주시겠습니까?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일주일.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깁니다. 제 아들은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머님, 규정을 어길 순 없습니다. 정화는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대로 돌아서서 정문을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정화는 모텔로 돌아와 다시 박성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성준아, 부대에서 협조가 안 돼. 다른 방법이 없을까? 선배님, 사실 이런 경우 군 검찰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군 검찰? 네, 폭행 사건이라면 군 검찰이 조사합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화는 메모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지방 군검찰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 후 문자가 왔습니다. 정화는 주소를 확인하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군검찰부는 시내에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도착해보니 회색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헌병이 서 있었습니다. 정화는 안으로 들어가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폭행 사건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화는 서류를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이름, 가해자 추정 인원, 사건 경위. 손이 떨렸지만 정확하게 적었습니다. 다 작성하고 창구에 제출했습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조사관이 연락드릴 겁니다. 언제쯤 연락 오나요? 보통 일주일 내로 연락드립니다. 또 일주일이었습니다. 정화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텔로 돌아오는 길 정화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간단히 먹을 것을 사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서는 정치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화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정화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육군 감찰부 소속 조사관입니다. 고소장 접수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정화는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내일 오전 10시에 부대로 나가겠습니다. 동행하시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럼 내일 부대 정문 앞에서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조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도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정돈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도윤을 만나야 했습니다. 가방을 챙겨 들고 모텔을 나섰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9시 반이었습니다. 정화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가끔 민간 차량이 지나갔고 부대 안쪽에서는 구령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각 10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차가 멈추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고 계급장을 보니 소령이었습니다. 이정화 씨 되십니까? 남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육군 감찰부 조사관 김태훈 소령입니다. 김태훈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화는 받아들고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접수된 사안이 심각해서 급히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부대 안으로 들어가 조사하겠습니다. 동행하시죠. 김태훈은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초소 병사가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김태훈은 신분증을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화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행정실 건물로 향했습니다. 김태훈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는 몇몇 병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태훈을 보자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대장실이 어디입니까? 김태훈이 물었습니다. 한 병사가 앞으로 나와 안내했습니다. 복도 끝 방문 앞에 멈췄습니다. 문패에는 중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훈은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훈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화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는 대위 계급장을 단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중대장이었습니다. 그는 김태훈을 보자 벌떡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충성 2등 중대 중대장 박민수 대위입니다. 편히 하십시오. 육군 감찰부 김태훈 소령입니다. 김도윤 2등병 폭행 사건으로 조사 나왔습니다. 박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폭행 사건이라뇨? 저희 중대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이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태훈은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당장 김도윤 이등병을 이리로 데려오십시오. 박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훈련 중입니다. 훈련을 중단시키기가 명령입니다. 당장 데려오십시오. 김태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민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훈련장에 연락했습니다. 김도윤 이등병 중대장실로 즉시 데려오도록. 전화를 끊고 박민수는 앉았습니다. 방 안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화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도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훈련복을 입은 젊은 병사가 들어왔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정화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도윤의 왼쪽 눈가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입술도 터져서 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갈비뼈가 다친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안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도윤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태훈은 도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김도윤 이등병, 얼굴과 몸에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훈련 중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김태훈은 박민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중대장님께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김도윤 이등병,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누가 때렸습니까?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도윤아, 엄마한테 말해봐. 누가 때렸어? 정화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말해도 돼.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참이, 분대장이 때렸어요. 박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 병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은 손을 들어 박민수를 제지했습니다. 중대장님은 잠시 자리를 비켜주십시오. 저는 피해자와 단독 면담을 진행하겠습니다. 박민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이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김태훈은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됩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시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이었어요. 저는 내무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분대장이 저를 불렀어요. 담배를 사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외출 허가가 없어서 못 간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분대장이 화를 냈어요. 그리고 다른 고참들을 불렀어요. 도윤은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화장실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때리기 시작했어요. 얼굴을, 배를, 갈비뼈를 계속 때렸어요. 제가 바닥에 쓰러져도 멈추지 않았어요. 정화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김태훈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 상황을 목격한 다른 병사가 있습니까? 네, 같은 분대 후임들이 봤어요. 하지만 다들 무서워서 말 못할 거예요. 가해자는 몇 명입니까? 3명이요.
분대장하고 부분대장하고 선임 한 명이요. 김태우는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일을 간부에게 보고했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했어요. 분대장이 말하면 더 심하게 당할 거라고 협박했어요. 김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이제 정식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화는 김태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은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박민수를 불렀습니다. 중대장님, 지금부터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 3명을 격리 조치하겠습니다. 명단 주십시오. 박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김태우는 받아들고 헌병에게 연락했습니다. 조사는 이틀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김태훈 소령은 목격자들을 한 명씩 불러 진술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참들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태우는 끈질겼습니다.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정화는 부대 근처 모텔에 머물며 조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멍든 얼굴이 눈에 선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될 때까지 아무도 막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간부들은 몰랐을까요? 사흘째 되는 날 김태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중간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부대로 와주시겠습니까? 네, 꼭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부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본부 건물로 안내받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대장, 중대장, 그리고 감찰부 조사관들이었습니다. 정화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태훈이 일어나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사흘간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윤 이등병에 대한 폭행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분대 소속 상병 이준호, 일병 최민기, 일병 강태식 총 3명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태우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폭행은 지난달 금요일 밤 내무실 화장실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분대장의 심부름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집단 구타가 이루어졌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대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네, 같은 분대 후임병 2명이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술을 거부했으나 개별 면담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대장 박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우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중대 간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사건은 은폐되었습니다. 박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중대장님, 행정반 일지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의무실 방문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 보고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박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겠습니다. 김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태우는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이정아 씨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특이사항을 발견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정화에게 쏠렸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정아 씨는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사성 장군이십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대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민수는 입을 벌린 채 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김태우는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전방 사단 작전처장, 국방부 인사기획관을 거쳐 2018년 육군 중장 진급, 2020년 사성 장군 진급, 2023년 예편하셨습니다. 대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화에게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장군님, 몰라 뵙고 실례했습니다. 정화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 군인이 아니라 한 아들의 어머니로 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로 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30년을 군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병사들을 지휘했고 그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화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습니다. 군대는 국가를 지키는 곳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병사들이 폭력에 시달린다면 그건 군대가 아닙니다. 제 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가해자들이 처벌받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대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군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고 정화만 남았습니다. 김태훈이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는 도윤을 다시 만났습니다. 면회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여전히 멍이 들어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밝아져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엄마가 장군이었다는 거 오늘 알았어요. 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너한테 말 안 했구나. 그냥 과거 일이라서. 엄마 진짜 대단해요. 근데 왜 말 안 했어요? 정화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안전한 거야.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화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며칠 후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가해자 3명은 군사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중대장 박민수도 감독 소홀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부대 전체가 재교육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화가 예상했던 대로 사건은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한 기자가 제보를 받고 취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정화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뉴스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병사 폭행 피해자의 어머니, 알고 보니 전직 사성 장군. 기사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은 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비난이었습니다. 장군 출신이라고 특혜받는 거 아니냐? 일반 병사 부모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정화는 댓글을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장군이었기 때문에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지키려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싸운 것인데,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뜨거워지자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정화는 모텔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방송사마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비역 사성 장군 출신 어머니가 아들의 군내 폭행 사건을 직접 해결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군 내부의 고질적인 폭력 문화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정화의 과거 사진이 나왔습니다. 군복을 입고 사열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화는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성준 대령이었습니다. 선배님, 뉴스 보셨죠? 응, 지금 보고 있어.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관님이 직접 사건 브리핑을 받으셨대요.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선배님, 이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전체가 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 전화를 끊고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부대로 가야 했습니다. 오늘은 도윤과 면회 약속이 있었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 마이크를 든 리포터들이 정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기자가 정화를 알아봤습니다. 저기 이정화 장군님이십니다. 순식간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이크가 정화의 얼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장군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드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군 내부 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회복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 왔을 뿐입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군님께서는 군의 고위직을 지내셨는데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책임은 가해자와 이를 방치한 지휘 체계에 있습니다. 저는 이미 예편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군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을 지나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초소병사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고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면회실에는 이미 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화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멍은 많이 가라앉았지만 아직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밖에 기자들이 많던데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엄마 때문에 일이 너무 커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참을 걸 그랬나 봐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참는 게 해결책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 부대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다들 저를 이상하게 봐요. 정화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윤이 더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조금만 더 견뎌. 곧 나아질 거야. 엄마는 옛날에도 이런 일 있었어요? 군대에서? 정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있었지. 그때도 힘들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너도 충분히 강해. 이 상황을 견디고 있잖아. 면회 시간이 끝나고 정화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취재진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비병들이 막아서 있었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모텔로 돌아오는 길 정화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사려고 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내 폭력 근절 대책이 논의되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인권보호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에는 국회의사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의원이 발언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이정화 장군님 같은 분이 계셨기에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반 병사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목소리조차 낼 수 없습니다. 정화는 화면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니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모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아마 취재 요청일 것입니다. 정화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정화는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이정화 장군님 존경합니다. 아들을 지키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아들도 군대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전 아무것도 못했어요. 장군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대가 변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비난 댓글도 있었습니다. 장군 출신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일반인은 어림도 없어. 이거 완전 특혜 아니냐? 공정하지 않다. 정화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도윤이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이 다른 병사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국방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관이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화는 준비해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국방부 청사는 오랜만이었습니다. 정화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장관실 층에서 내려 복도를 걸었습니다. 비서관이 나와 안내했습니다. 장군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정화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집무실 안에 국방부 장관이 서 있었습니다. 육군 대장 출신의 장관이었습니다. 이정화 장군님, 오랜만입니다. 장관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화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장관님,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장관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군 전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군 인권 보호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려 합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군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군 인권 개선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정화를 중심으로 군 인권 개선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비역 장성들, 법률 전문가들,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첫 회의는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정화는 회의실에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군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들, 후배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화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장관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군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더 이상 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군대, 병사들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신고 체계 개선, 간부 교육 강화, 피해자 보호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정화도 발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현장에서 실행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일선 부대 지휘관들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30년간 현장을 경험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화는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이등성 장군이었습니다. 정화의 군 시절 선배였습니다. 정화, 고생이 많아.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내 아들 일로 많이 힘들었지?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내가 나서준 덕분에 군이 변할 수 있게 됐어. 고마워.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등성은 정화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는 언제나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 그게 내 강점이야. 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청사를 나왔습니다. 며칠 후 정화는 다시 도윤의 부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전체 병사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화에게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정화는 강당에 들어섰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훈련복을 입고 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화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비역 육군 사성 장군 이정화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정화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군 복무를 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차별도 받았고 무시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나라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보배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폭력에 시달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정화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아들이 이 부대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생 몸담았던 군대가 제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도 싸울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병사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정화는 발언을 허락했습니다. 장군님,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폭력을 목격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화는 눈을 마주치며 대답했습니다. 즉시 신고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보호할 시스템이 이제 갖춰졌습니다. 침묵은 공범입니다. 강연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정화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군 시절 겪었던 어려움들, 그것을 극복한 방법들을 나눴습니다. 병사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몇몇 병사들이 다가왔습니다. 질문도 하고 악수도 청했습니다. 정화는 한 명 한 명 따뜻하게 응대했습니다. 그중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도 사실 고참한테 맞은 적 있어요. 그런데 말 못했어요. 무서워서요. 정화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말해도 됩니다. 용기를 내세요. 병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화는 그를 토닥였습니다. 강당을 나오는 길, 정화는 부대장을 만났습니다. 대령 계급장을 단 남자였습니다.
장군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병사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저희 부대가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병사들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부대를 나와 정화는 도윤을 다시 만났습니다. 면회실이 아니라 부대 밖 식당에서였습니다. 외출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강연 정말 좋았어요. 저도 들었어요. 그래, 어땠어? 감동적이었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웠어요. 정화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이제 좀 괜찮니? 네, 많이 나아졌어요. 부대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고참들도 달라졌고요. 다행이다.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꼭 말해. 네, 엄마. 이제는 안 참을게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화는 도윤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엄마, 저녁하면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 조용히 살고 싶어. 마을에 돌아가서. 저도 같이 살아도 돼요? 정화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둘이 같이 살아야지. 도윤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화는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싸움이 같이 있었다고. 아들의 미소 하나를 위해서라면 100번이라도 다시 싸울 수 있다고. 저녁이 되어 도윤은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정화는 혼자 모텔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정화의 강연 소식이 기사로 나와 있었습니다. 댓글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부분 응원이었습니다. 이정화 장군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군이 희망이 있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모습입니다. 존경합니다. 정화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 정화 씨, 오셨어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정화는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멋지셨어요.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정화는 다시 낙엽을 쓸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이 평온함이 좋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큰 상자였습니다. 정화는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감사패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감사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군 인권 개선에 헌신하신 이정화 장군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화는 감사패를 거실 한켠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친필이었습니다. 정화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자문위원으로 계속 활동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정화는 간단히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곧 도윤이 저녁하면 함께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엄마, 나 도윤이야. 그래, 잘 지내니? 응, 잘 지내.
엄마는? 나도 잘 지내. 집에 돌아왔어. 다행이다. 엄마, 저녁일 확정됐어. 다음 달 15일이야. 정화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다. 기다려질 거야. 나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아들. 전화를 끊고 정화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다음 달 15일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이제 한 달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정화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주 정화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국방부에서 정기회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 모인 자문위원들은 지난 석 달간의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한 관계자가 보고했습니다. 군내 폭력 신고 건수가 30% 증가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게 좋은 건가요? 폭력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정화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신고가 늘어난 것은 병사들이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숨겨졌던 사건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계자는 계속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사건의 90% 이상이 적절히 처리되고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도 강화되었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발언했습니다. 이것은 이정화 장군님의 헌신 덕분입니다. 장군님께서 용기를 내주셨기에 많은 병사들도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화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화는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장군님,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시죠. 어떤 일이신가요? 저는 현역 대위입니다. 장군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무슨 일로요? 사실 저도 예전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군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승진에서도 밀렸습니다. 하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장군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성 대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이제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일에 맞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다 장군님 덕분입니다. 정화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용기입니다. 저는 단지 길을 보여드린 것뿐이에요. 앞으로도 당신처럼 용기 있는 군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정화는 청사를 나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저녁일이 다가왔습니다. 정화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부대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도윤의 저녁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부대 운동장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화도 그들 사이에 섰습니다. 곧 전역하는 병사들이 줄지어 입장했습니다. 도윤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정화는 도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부대장이 단상에 올라 치사를 했습니다. 오늘 전역하는 장병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전역증이 수여되었습니다. 도윤도 전역증을 받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병사들을 맞이했습니다. 정화는 도윤에게 달려갔습니다. 도윤도 어머니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도윤아. 두 사람은 꼭 껴안았습니다. 도윤은 울었습니다. 정화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가요? 얼마나 힘들었던 시간인가요? 하지만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엄마, 나 돌아왔어. 그래, 잘 돌아왔어. 우리 아들.
두 사람은 부대를 떠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군대 생활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 힘들었지만 성장할 수 있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 정화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충분히 대단해. 그 힘든 시간을 견뎌냈잖아. 엄마가 자랑스러워.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 냄새였습니다. 도윤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집이 제일 좋아. 도윤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정화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도윤이 좋아하는 녹차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앞으로 뭐 하고 싶어? 글쎄, 자문위원 활동은 계속할 거야. 그리고 너랑 같이 평범하게 살고 싶어? 나는 대학교 복학할 거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멋져. 저녁이 되어 정화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도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지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도윤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번 일 후회하지 않아? 왜 후회해? 힘들었잖아. 언론에도 나오고 비난도 받고.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후회 안 해. 너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리고 다른 병사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어서 보람 있어. 엄마는 정말 강해. 아니야.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 넌 내 아들이니까.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군 개혁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화의 이름도 언급되었습니다. 이정화 예비역 장군의 노력으로 군 인권 보호 시스템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병사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바꿨어.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용기 낸 모든 병사들이 함께 바꾼 거야. 나는 단지 시작을 했을 뿐이야. 밤이 깊어졌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화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거실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국은 너희의 희생을 기억할 것이다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 조국은 병사들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거야.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도윤도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좋은 아침이야. 그래, 정말 좋은 아침이구나.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정화는 도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절대 혼자 견디지 마라. 말하는 것이 용기야. 싸우는 것이 정의야. 알았어, 엄마.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정화와 도윤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